이어서 마케팅 과정에 대해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과정에 대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앞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시장 기회 분석, 그리고 시장 조사, 목표 설정, 시장 분석, 마케팅 도구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마케팅 실행, 마케팅 평가에 대한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시장 기회 분석입니다. 시장 기회 분석은 사회복지 조직이 마케팅을 위한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러니까 보통 뭐 치킨집을 하더라도 시장 분석들을 하잖아요. 여기에 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과 똑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 요인은 크게 사회 제도적 환경과 조직 내부 환경으로 구분되고, 사회 제도적 환경은 각종 법규 및 집 정책, 경제 상황 등을 말하게 되며, 조직 내부 환경은 조직의 경쟁력과 조직 내 자원들, 그러니까 얼마나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스왑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법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케팅상의 강점과 약점을 나누고,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과에서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기회를 더 활용할 수도 있고요, 위기를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기법들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충분한지를 검토하게 되고, 조직이 특별히 강점을 지닌 자원과 능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최고의 강점을 잘 운용하여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점만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약점을 보완한다든지, 그리고 뭐 아니면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조사입니다. 시장 조사는 조직과 관련된 환경 집단과 시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얻어 관리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최선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무엇인지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물품이 뭔지도, 그러니까 서비스의 종류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챙길 수 있는 과정인 거죠. 주로 마케팅이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관심이나 잠재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용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돈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충분한 돈은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충분히 소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엄청나게 좋은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구매하는 의욕이 떨어진다든지, 구매할 대상자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안을 찾는 방법들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 지프라 협동조합이 하는 것 중에 여행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만 돈을 내는 팀들은 아이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욕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시장조사는 잠재적 이용자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떠한 분야에 언제 어디에서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왜 우리 조직을 이용하려는 하는지에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시장조사는 마케팅과 과정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 이것을 구매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목적은 소명 현장에 근거한 부분에서 기관의 존재 이유와 사명 등으로 조직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근거가 되며, 조직의 현재 상태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목표의 설정은 정확한 문제의 진술, 표적 집단의 성격과 규모, 기관의 정책, 자원 동원 등의 변수들에 의해 범위와 방향이 정해지므로 마케팅 초기 단계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설정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잡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하위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결과적 지향적이라면서 시간적 한계가 명확히 제시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도달하겠다라는 부분의 명시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들을 하위 목표들이 설정했을 때 상위 목표가 달성되는 단계별로
예, 제시해야 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요구죠. 목표 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영리하고 비영리의 차이점이 또 있는 거죠. 영리 같은 경우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돈을 언제 어디까지 어떠한 물품을 가지고 벌겠다라는 목표가 명확한데 비영리 조직, 특히 사회복지 조직 같은 경우는 돈을 벌겠다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부분도 좀 불명확하죠. 행복을 아니면 뭐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부분 이게 어느 수준인지가 맞춰지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은 전체 시장 속의 세분화된 특정 시장의 소비자 욕구에 대응하는 마케팅 활동을 의미하는데 표적 마케팅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시장 포지셔닝이라고도 하고 타겟 마케팅 이런 것들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마다 각자 다양한 욕구와 기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도 개인별로 달라져야 하며 이와 관련된 시장도 여러 개의 세분화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을 다양한 부분으로 나누어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게 시장 세분화다. 그러니까 여행 상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욕구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 속에서 그 어떤 상품을 만들 때 어떠한 타겟팅을 하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시장을 세분화하는 이유는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무시하고 하나의 상품만으로 상품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교 우위 이런 것들인 거죠. 울릉도로 가는 여행 상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울릉도 독도로 가는 그 속에서 어떠한 코스를 가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자리 코스 그 안에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대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안에서 그게 울릉도에 보면 1박에 1,000만 원 하는 숙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를 근데 그 1박에 1,000만 원 숙소가 2, 3년 동안 예약이 꽉 차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타겟팅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 세분화 과정을 통해 동질적인 범주를 파악했다면 조직이 공략 가능하다고 시작한 선택한 시장을 표적 시장이라고 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시장에서 진입과 기업 목표 및 마케팅 목적과의 일치성 여부, 세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술과 자원의 보유 여부,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 성장하기가 쉽죠. 세분 시장의 규모와 성장 유지의 적절 여부, 세분 시장의 수익성에 관한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적 시장의 고객들에게 해당 조직이 산출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경쟁 조직의 산출한 것들에 대해서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점이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는지에 대한 전략들을 구성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다르게 말해보면 경쟁 조직들보다 차별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고객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는 차별화된 상품. 그러니까 보통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기업을 말했을 때 핵심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거기 있으면 시장에 안착하기도 쉬운 거죠. 이런 것들. 보통 그러니까 마트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유인하는 상품들이 꼭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 우리 유인 상품도 두고 미끼 상품이라고 하죠. 그 상품도 두고 또 여기 가면 이거는 좋아라고 하는 핵심 상품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타겟팅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 도구 설정인데 마케팅 도구 설정인데요.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의 설정은 시장의 분석 단계와 동일한 게 중요하다. 다이렉트 마케팅, 이벤트, ARS, 특별 행사, 재단 지원금, 기부금, 대중 매체 광고, 모금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형태든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방법들, 마케팅 도구들이 또 달라지는 거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SNS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SNS 중에서도 어떤 SNS 이렇게 세분화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때는 기부 출처의 특성을 확인하고요.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에도 그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는 요 매체보다는 요 매체가 낫겠다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케팅 실행입니다. 전략적인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케팅 기획을 활동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으로 효과적인 마케팅의 실행은 조직의 활동, 그리고 프로그램, 조직 구조, 의사결정 및 보상 시스템, 인적 자원과 조직의 전략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새로운 환경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기보다는 그런 거 있죠. 가장 이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지금 이제 그 편의점에서 많이 쓰는 2+1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예전에는 10번 찍으면 이렇게 한 번 무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는데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여행을 가시면 기부가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 부분은 뭐냐면 기부에 수익이 발생한 부분의 일정 부분을 그분의 고객, 여행을 상품을 산 고객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다음 뭐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여행 지원하는데 이름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동기를 부여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마케팅에 대한 평가입니다. 마케팅의 평가는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새로운 조직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연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관의 존재 이유가 되는 사명에 기초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마케팅 평가의 과정은 마케팅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과정의 변환. 요새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환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케팅 평가의 특징을 보면 첫째, 포괄적인 평가로서 마케팅 감사나 소수의 문제 발생 분야뿐만이 아니라 복지 조직의 전체 주요 마케팅 활동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체계적인 평가로서 마케팅 환경이나 내부 마케팅 시스템, 특정 마케팅 활동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일련의 평가 과정들을 내포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독립적인 평가로서 자체 검사, 상호 검사, 상부로부터의 감사, 제3자 등의 외부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기적인 평가로서 서비스 제공이나 판매 부진,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실시하고 상황이 좋아질 때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평가했는데 상황 뭐 이렇게 안 좋을 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했는데 좋다 그러면 평가보다는 독려를 하고 이후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는, 좀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러나 상황이 좋은 경우에도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마케팅 평가를 하는, 이게 가장 잘하는 게 기업들이죠. 기업들이 이 마케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뭘 얻을 것인지,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하면서 특히나 호황기일 때 또 다른 전략들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과제 이런 것들을 보면 크게 최근에는 기관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마케팅이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하여 비영리 조직의 자본화의 필요성과 함께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마케팅은 이제 더 이상 영리 조직만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성적인 자원 부족의 문제, 더불어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생각했을 때 사회복지 조직 마케팅은 영리 조직보다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영리는 수익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자면 수익을 내면 되는 거죠. 근데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인 거죠. 보조금, 자부담, 이렇게 뭐 운영 주체에서 내는 자부담이 아니고는 후원금, 그리고 뭐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을 마케팅해서 받아들이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부금 형태인데 이런 것들인 거죠. 사회복지 조직 마케팅 전략의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고객 중심 마케팅이어야 한다는 거죠. 고객 중심은 조직의 가치보다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가치를 청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치 창조의 서비스 환경은 관리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에 공유될 수 있는 독자적인 문화의 개발이 요구된다라고.
그래서 이 고객의 욕구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게 맞는 마케팅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경쟁 지향 마케팅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경쟁 조직의 장단점과 능력, 전략을 이해하는 조직화를 포함하고 있고 경쟁적인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의 끊임없는 혁신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경쟁 상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저도 계속 요 최근에 뭐 사회복지 현장이나 특히 지역 아동센터 이런 데에 뭐 평가나 컨설팅을 가게 되면 그 속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는 경쟁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센터만의 그러니까 색깔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색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센터가 잘하는 것을 다른 경쟁업체라고 이야기하는 기관들 뭐에 대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그러니까 고객 중심도 중요하지만 경쟁 이것도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내부 마케팅의 필요성입니다. 마케팅의 성공 요건인 부서 간의 조화를 위해서 내부 마케팅이 필요하다. 뭐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조금 규모가 있다라면 안에서 경쟁도 필요합니다. 최고의 관리자는 마케팅에 대한 자주 언급함으로써 마케팅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직 내에 환기시켜야 하고 또 마케팅 훈련을 통해 마케팅이 조직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내 마케팅 교육 훈련의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야 되고 무엇보다 조직의 계획 시스템을 개선하여 조직을 마케팅 지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클라이언트한테는 뭐 효과적인 내용이 전달돼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역사회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내부 조직원들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지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케팅보다 하고 또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뭐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홍보입니다. 조직체가 스스로의 생각이나 계획, 활동, 업적 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이 홍보라고 했을 때 마케팅만큼 우리를 제대로 알리는 게 홍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홍보, 즉 PR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특히나 요새는 젊은 층들이 하는 것 중에 자기 PR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 많이 하죠. 조직이 그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대중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제반 노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력이 포함되는 거죠. 사회복지 조직의 입장에서는 조직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인 클라이언트, 가족, 지역사회, 원자들, 그리고 정부, 기타 기관들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자를 확보하고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조직의 생존을 위한 지지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그 지역 내에서 선한 조직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조직이고, 그러니까 뭐 좋은 조직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 자원도 더 모이게 되고 이용자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조직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신력 뭐 이런 것들이 쌓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의 홍보 활동은 기관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시행 중인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관리하고 기금의 조성과 후원자를 개발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보 활동의 수단으로는 뭐 전통적으로 신문, 잡지, 책자, 사진 등의 시각적인 매체, 그리고 이야기, 자담회, 강연, 라디오 등과 같은 청각적인 매체, 그리고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인터넷, 공개 토론과 같은 시청각적인 매체. 뭐 그러니까 영역별로도 다양해질 수 있는 거고, 최근에는 뭐 SNS를 통해서 SNS도 그러니까 뭐 시각적인 거, 지금 여러분이 수업 듣는 이것도 SNS 중에 하나 유튜브를 통해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그거 뭐 아니면 전통적인 라디오 방식의 그 SNS도 있는 거고 글로 이루어지는 SNS도 있는 거고 사진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호층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활동들이 비중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홍보의 기능을 보면
사회복지 조직에 이제 홍보에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뭐 사회적 취약계층의 존재와 이들의 사회적 요구를 대중과 지역사회에 알림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동원하고,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해당 사회복지기관의 목표와 특징, 그리고 뭐 기능,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기능들이 있다. 두 번째는 공공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적응과 성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이들의 사회적 위기를 예방할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해 지역사회에 교육하는 기능들, 그러니까 아동학대 예방, 가정폭력 예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셋째, 예방의 기능을 수행한다. 고립되거나 역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재활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자조와 자립 의욕을 북돋는 기능을 한다. 이어서 이제 그러니까 홍보의 원칙입니다. 홍보의 원칙은 크게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홍보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의 시설 등과 관련된 단체는 홍보 관련 실무자와 책임자가 명확한 가운데 해당 기관의 목적과 설정격에 맞는 홍보를 실시해야 된다. 두 번째는 홍보의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어떠한 조직이든 홍보의 성패는 표적 대상을 만족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부류의 대중을 인식해야 하고, 어떠한 대중을 홍보의 표적으로 삼을지 명확한 타겟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의 메시지가 분명해야 하고, 홍보는 메시지를 통하여 주체와 객체 연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분명한 메시지, 간단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홍보에서 카피 빼내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네 번째, 홍보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기관의 이미지 개선 및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홍보와 인적 물적 자원 개발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이 목적에 맞게 이 두 개를 섞어서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5번째, 어떻게 알릴 것인가의 문제는 다양한 홍보 수단의 선택과 홍보 전문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도 좀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앱도 사고 뭐 여러 가지 해서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끊임없이 노력이 약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뒤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한테 맞는 매체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어서 이제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한번 보면 7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접촉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이용 가능한 자원, 돈이라든지 정보, 인력 및 기술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익이 접촉하고 있는 상대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야기하면 5번째는 홍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타겟팅도 하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예전 같았으면 가장 많이 쓰는 게 현수막인 거죠. 그러니까 플랜카드, 선거 때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이지만 SNS를 활용한다든지 유튜브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더 뜨고 있는 부분. 그러면 그 방법들을 효과적인 방법, 어떻게 빛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촬영 기법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 편집 기법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6번째는 핵심이겠죠.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 거짓말을 해서 홍보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밝혀졌을 때의 파급은 효과는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부분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홍보를 해갖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정치인들은 부정적인 이슈도 던지고 하겠지만 사회복지기관, 특히 깨끗함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정직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홍보 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 조직은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호감과 신뢰감을 주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면 공신력, 신뢰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조직적인 뭐 조직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사회복지 사랑의 열매라든지 뭐 이런 대규모 시설들도 그런 부분의 이미지에 대한 홍보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회복지적인 홍보 활동은 모금과 후원자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구성원 사회 구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공통제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중앙에서 모금하는 이 기간에 선호하는 매체들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적인 조직의 소명을 분명히 하고 이를 최대한 성취하기 위한 방향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꼭 사회복지 조직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을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별 유튜브 채널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것 할 때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원칙과 이런 것들, 기능 이런 것들을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